자, 일단 제가 뭐 거창하게 이름까지 아이포인트라고 붙이긴 했는데 이게 눈뜨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각각 자기 분야에서 혹은 일상생활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강의 진행을 위해 편의상 이름을 붙였지만 그걸 아이포인트라고 잡은 이유는 이게 아주 순진하고 이노센트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이그노런트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좀 애 같은 방식이라서 그냥 아이포인트라고 잡았는데요. 애들이 무슨 말만 하면 왜요? 이러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른들은 대화 중에 모르는 내용이 나와도 그게 큰 흐름에 지장이 없으면 그냥 이러고 넘어가죠. 근데 만약에 그게 중요한 부분이면 혹은 이런 거? 이렇게 확인을 하죠. 근데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서 막 옆집 아저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무슨 새로 나온 패션 아이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아줌마가 좀 늦게 오셔가지고 끼어들어서 얘기를 이제 따라잡으려고 할 때 잘 모르니까 지금 누구누구네 얘기하는겨? 뭐 이게 그게 이런 거 말하는 거요? 뭐 이런 장면 보셨죠? 즉 상대가 하는 말이 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할 정보가 부족할 때 아이들이나 아줌마들은 추가 정보를 요구를 해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소통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전체 흐름을 잡기 위해서 짜잘한 거는 하나하나 잡지 않고 그냥 넘어가죠.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의미 파악이 되니까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 자기가 모르는 부분 혹은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넓은 의미를 가진 표현도 무의식적으로 이런 의미겠지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의 대화는 accuracy, 정확성과 fluency, 자연스러운 흐름이 밸런스를 맞춰야 하니까요. 아이들이나 아줌마 같은 경우에 제가 방금 예를 들었던 그 아줌마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이 많아서 accuracy에 초점을 두거나 혹은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fluency를 중시하지 않을 때 왜요? 아니 잠깐 지금 이 얘기 중? 이러고 끊는 거죠. 근데 상대의 논리 파악을 위해서는 그런 접근을 통한 훈련이 필수적이에요. 몇 년 전에 개그 중에서 네가 말하는 뭐는 아니겠지 바로 그거죠. 위큰이고 스트렝스닝이고 상대가 한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박이나 부정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상대가 뭐라 하고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내 의견이나 주장을 넣는 것이 아니라 상대 발언을 근거로 그의 논리에서 애매하거나 모자란 부분을 찝어내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 잘 들어보면 상대의 말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어젯밤에 커피 때문에 잠을 못 잤어 라고 말을 하면 어른들은 당연히 알아듣죠. 근데 어떤 애가 왜요? 커피가 시끄러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대화를 듣고 있으면 각 문장에서 이런 아이포인트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른의 말에서는 커피라는 게 카페인이라는 잠을 방해하는 성분이 들은 음료라는 거를 누구나 안다고 깔고 가고 있었구나 하는 부분이고요. 아이의 대답을 들으면 첫째, 얘는 커피라는 게 마시는 음료라는 걸 모르나? 그리고 두 번째, 얘가 알고 있는 잠을 못 자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소음인가?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그게 아이포인트야. 같은 문장을 조금 바꿔서 어젯밤에 커피를 마셔서 잠을 못 잤어 라고 말했더니 애가 또 그래요. 왜요? 나는 따뜻한 우유 마시면 잠이 잘 오던데 라고 하는 거죠. 얘는 다시 커피와 우유의 차이를 모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아이포인트의 개념이에요. 어떤 표현을 들으면 뽀잉 하고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물론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안 궁금할 수 있어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근데 조금 더 지메스러운 예를 들어보면 채광이 좋은 사무실이 생산성이 높으니까 지금 당장 이사 가는 것이 회사의 이익이다 라는 문장을 보면 지금 사무실은 채광이 별론가? 당장 생산성을 올려야 되나? 이사 비용이 생산성의 향상의 결과보다 더 들진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안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듣고 나서 이해가 어려운 건 아니죠. 분명히 훈련을 통해서 누구나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포인트가 많다면 많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반복 훈련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다 보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상대의 논리를 파악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넣는 것이 아니라 상대 말을 잘 듣고 그 안에서 힌트를 얻어내는 것이죠. 이런 능력과 훈련은 소송 변호사들한테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가치인데요. 이 부분이 CR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흐름인 거죠. 자, 이짐에서 인트로는 여기까지고요.
간단한 유형별 접근법이나 혹은 아이포인트 연습은 2018년도 오피셜 가이드에 새로 등장한 문제들 풀이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트로 동영상이라서 제가 깊은 얘기는 하지 못했는데요. 이지맷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 그리고 연말 혹은 내년 초에 오픈하는 이지맷 사이트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